안녕하세요. 오케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던 인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요가가 굉장히 음의 요가거든요. 그래서 인요가 전에 그래서 조금 긴 팔, 긴 바지, 앞발까지 신으시면 좋고요. 왜냐면 한 동작을 3분에서 5분, 7분까지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호흡을 편하게 하면서 릴렉스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약간 춥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추우신 분들은 뭐 담요 같은 거 들으셔도 되는데 그것도 이거 하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긴 팔과 긴 바지, 양말까지 신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가 27년 만에 아스탕가도 좋아하고 한요가도 좋아하고 하타요가 다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인요가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우리 중지 안내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병원에서 병원 근무 23년, 27년 돼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손과 발을 접합니다. 주는 장면, 실버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 접하는데 제일 많이 푸는 곳이 저희 손보다도 발뒤주머니 많이 굳어 있어요. 하체가 많이 굳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가 굳으면 몸을 뻣뻣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몸 전체가 졸속도 몸 전체가 관절이 검진증이 일어나면서 변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요가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인건데 모두 디테일하게 뼈 사이사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는 스쿼트는 인요가 베이지 스쿼트로 해보겠습니다. 원래 숨을 한 손까지만 그 동작이 있어요. 인요가 스쿼트가 원, 투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하면 시간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베이지로 한 10가지 동작을 보였는데 원 시리즈를 있어요. 보면 너무 칼거든요. 우리 또 밴드님들, 우리도 관심 있는 분들 있어요. 따라서 주말에 인요가 하시고요. 이 인요를 하는 동작들을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몇 개만 가끔씩 고민이 나는 골반이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저 발목이 뻣뻣해지고 있어. 이런 분들 알려주시는 동작 한두 개라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우리 중장년에 뻣뻣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자, 지금부터 인요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법으로 앉으시고요. 한 발은 뒤꿈치 회음부 쪽에, 또 반대발은 코 앞쪽에, 발목 앞쪽에 두시고요. 편안하게 가부좌 드시고요. 허리, 가슴 펴내시고요. 천천히 앞쪽으로 한 손 한 손 나가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스트레칭 앞으로 물러나갑니다. 자, 돌아오시고 이제 옆으로, 옆쪽, 오른쪽 쭉 눌러내십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눌러내시고 고개는 들어 천정 바라보고, 자, 이번에는 살짝 틀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틀겠습니다. 이제 왼쪽 트시겠습니다.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뒤로 살짝 고개 뒤로 바라보시고요. 돌아옵니다. 이번엔 다리를 살짝 위에 봤을 때 팔자가 예쁘게 나오도록 한번 앉아 보십시오. 옆으로 숙이고요. 허벅지를 지그시 눌러내시는 거고요. 또 반대 다리 팔자가 예쁘게 나오게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후 앞으로 엉덩이 뜨지 않는 상태까지만 내려가시고요. 허벅지 눌러내시고요. 이제 인요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발라를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허리 잘 펴시고요. 손은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올리시고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라를 세우신 자세입니다. 발바닥 활을 강화하고요. 종아리도 상당히 무릎 관절 주변 전체를 종아리까지 건인대를 신전하는 자세입니다. 발이 발목이 안 좋거나 발바닥이 많이 이렇게 뻣뻣하신 분들은 처음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저처럼 2, 3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드시면은 그냥 쉬셔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요 정도만 하지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점점 나의 발이 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편안히 호흡하시면 돼요. 일단 발라를 세우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발바닥 활이 그리고 발목, 종아리 이런 데가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집중력, 의지력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 나이에 자꾸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도 내 정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라를 처음엔 좀 힘드시지만, 왜냐면 우리가 발이 뻣뻣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강직이 오기 때문에 자꾸 나이 먹어가는 나이병, 나이 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병이잖아요. 우리 관절들이, 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발라를 세우고 있는 자세들이 발바닥 활을 좋아지게 해서 그쪽에 우리 발바닥에 많은 기혈들 있잖아요. 몸 전신의 기혈을 아마 일깨워주게 되는 그런 자세일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 좋아지고 의지력이 좋아지고 또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우리 참 갱년기에 딱 맞는 그런 동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호흡하세요. 자세 유지. 자, 이제 그만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드셨죠? 아이고야, 굉장히 힘드셔요. 잘하셨고요. 이번엔 이 상태에서 앞에 무릎을 살짝 들어서 체중 이동을 뒤쪽으로 할 건데요. 들고 있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저렇게 블럭이나 쿠션 같은 거 높이가 좀 살짝 조금 있는 것을, 저 정도 되는 높이 있는 것을 무릎 밑에 놓고 계셔도 돼요. 종아리 안쪽에 놓고 계셔도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벽에 얕은 거 있으시면은 놓고 계시면 되고요. 발목이 안 좋으신 분은 굉장히 악소리 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뭐 30초, 10초 그래도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발목이랑 상당히 균형 잡는 균형 밸런스까지 잘 맞춰지실 거고요. 저도 이 자세는 상당히 직업이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이라 굉장히 힘들어요. 체중 이동을 살짝 뒤로 하시고요. 손은 무릎에 얹고요. 편안히 허리를 펴는 상태로 호흡하시면 돼요. 하시다가 힘드시면 쉬십시오.
절대 욕심내거나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가는 중장년에 상당히 필요한 동작이라고, 앞에 했던 발라를 세운 동작과 지금 이 자세는 정말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중장년에 꼭 필요한 자세고요. 이게 발목도 스트레칭 하지만 앞에 종아리 앞쪽까지 굉장히 스트레칭이 파워하게 들어가지는 거고요. 좀 종아리 앞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프다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또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아프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씩 오늘은 요만큼, 다음엔 이만큼, 다음엔 또 저만큼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계속 편안히 호흡하시고, 호흡 너무 거칠게 하지 마시고요. 고요히 그냥 물놀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지. 자, 자세 하고 계시면서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디에 좋은가? 바즈라 아사나 무릎 꿇는 자세잖아요. 평소에도 우리가 이 자세를 너무 많이 하진 못하지요. 그래도 이 자세가 어디에 좋으냐? 혈액순환 활발해지고요. 넓적다리, 종아리, 발목에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척추가 정렬되고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스트레칭 되고, 무엇보다 발목, 무릎, 엉덩 관절이 열려요. 정신적 효능으로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경계가 안정돼서 우리 갱년기 있는 분들한테 정말 딱 좋은 자세입니다. 피해야 할 경우는 무릎 부상과 발목 부상자는 이 자세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자세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 저도 뭐 오른다리에 무리가 갔는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대로 엎드리셔서 부장가사나 코브라, 반 코브라 자세 하실 겁니다. 다리는 살짝 11자 정도로 하시고요. 붙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발은 일자로 잘 펴는 거 유념하시고, 자, 이 상태로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스핑크스 자세로 계시는데요. 이때 팔이 어깨 라인과 잘 맞아서 각이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이 상태로 계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들려고도 노력하지 마시고요. 또 무리해서 자세를 굉장히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이때 느껴지는 게 그 골반과 하복부는 바닥에 붙어 있고요. 상체에 요추 흉추가 만나는 시작점부터 올라가는 자세잖아요. 집중하시면서 쭉 그냥 편안히 계십시오. 편안히 호흡하십시오. 저는 이 자세라면 요추 엉치 쪽이 묵직한 자극이 옵니다. 아마 본인이 안 좋은 곳이 좀 뻐근하실 거예요. 이대로 또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호흡 고요히 하시고요. 유지. 자, 자세 유지하시면서 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코브라 부장가사나는 참 굉장히 허리 강화하고 대표적인 자세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장년에는 그렇게 심하게 많이 활처럼 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이 인요가에 있는 이 자세만으로도 상당히 너무너무 좋은 허리 강화가 되는 자세들이고요. 자세가 개선되고 순환기계, 소화기계, 림프계에 자극이 돼요. 그 다음에 가슴, 어깨, 목 부위가 열리게 되고요. 척추가 늘어나고 유연해지는, 향상되는 그런 자세고요. 허리, 어깨, 다리가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피로 해소가 되고 피로가 줄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활력이 생겨요. 이 자세가.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증, 우리 그 갱년기에 좀 약간 감정 기폭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우리 이 허리 강화할 때 우리 중장년에는 바로 이 반 코브라 자세를 많이 권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좋은 자세고요. 고혈압이 높으시거나 뭐 척추나 목이 심각한 부상자들은 당분간은 회복될 때까지 이 자세는 하시면 안 되고요. 약 드시는데 자세가 혈압이 잘 유지되는 분들은 이 자세로 꾸준히 수련하시면 굉장히 추천하는, 우리 중장년의 허리 척추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추천하는 자세입니다. 자, 편안히 호흡하세요. 너무 많이 들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저렇게 스핑크스 저 각도
그냥 편안하게. 근데 이것도 되게 뻐근하고 힘듭니다. 우리 지금 이때 앞쪽으로 나가는 우리 척추 간 사이사이로, 돌기뼈 사이사이로 나가는 신경들이 굉장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굉장히 좋은 치유 효과도 주는 그런 자세 힘으로, 자, 편안히 호흡하세요. 자, 이제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실게요. 그대로 일어나 앉으셔서 아기 자세에 가실 거예요. 아기 자세로 휴식하실 거고요. 내려 쭉 내려가셔서, 저도 허벅지 대퇴사두 뒤쪽에 햄스트링 때문에 잘 안 닿아요. 그럴 땐 일단 이렇게 내려가셔서, 많이 앞으로 떴잖아요. 그럼 저처럼 저렇게 발을 잡고 몸을 살짝 당겨 보세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지거든요. 그 자세에서 유지하시고요. 발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발라사나 다리 발 붙이고 있는 붙이고 있습니다. 엉덩이 쪽에서. 자, 이 자세 유지하시면서 저의 효능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머리, 목, 가슴 통증이 완화돼요. 시원하죠? 그 다음에 골반하고 엉덩 부위, 등 부위분이 열립니다. 편안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 무릎, 엉덩이가 스트레칭 되고요. 특히 등 위쪽이 굉장히 시원해서 폐가 열려요.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피로가 줄어들어요. 피로 회복에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기 자세를 해주면 상당히 우리가 피로 완화와 여러 가지 우리 갱년기 자세에도 우리 갱년기 증상에도 상당히 좋은 자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하셔야 될 경우는 임신 환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무릎이나 발목, 엉덩 부위 부상 입었을 당시에는 몸이 좋아질 때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편안하게 그냥 툭 떨어뜨리고 호흡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실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상체를 바닥 쪽으로 그냥 툭 떨어뜨리고 계신 자세입니다. 우리 아기 자세, 중년 갱년기에 상당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너무 좋은 자세 유지하세요. 호흡하세요. 자, 이제 자세 정리 올라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우리 자골신경통이나 여성들에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나비 자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천하는 자세,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고관절 밸런스 맞추고 고관절에도 좋고요. 허리에도 통증에도 굉장히 좋은, 배변비에도 좋고요. 장기들에게도 좋고요. 자, 그 상태로 나비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편안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고요히 그냥 힘 툭툭 풀어내시면 자세가 점점 완벽하게 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시간을 3분 이상 5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점점 몸이 이완되면서 이마가 발에 닿는, 그런 바닥에 닿는
자세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편안히 호흡하시고요. 하시면서 집중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아픈 곳을 느낀다면 그곳에 미안해 하고 사과하십시오. 그쪽이 틀어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 상태로 유지하시고 호흡 고요히 해내십시오. 나비 자세 유지. 자, 나비 자세 유지하시면서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바타코나 아사나 이 그 나비 자세는 그 모든 위장 문제랑 직장 문제를 치유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자세라고 문헌에 있습니다. 이 자세는 변비를 치유하고 치질을 완화시키고요.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자세를 수련하면, 특히 치질을 앓는 분들은 이 자세가 힘든데 그래도 꾸준히 단계적으로 이 자세를 수련해 가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조절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튀긴 음식 있잖아요.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었을 때 이런 자세 해주면 좋고요. 또 이제 그 음식으로 우유, 버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쌀 등을 잘 섭취해 주시면 우리 또 변비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유나 버터 우유, 쌀 이런 거를 섭취하면 우리가 몸 안에 치질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인 몸속에 불필요한 아래쪽에 항문 쪽에 열을 빼준다고, 줄여준다고 이렇게 문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문제, 치질, 그 다음에 직장 문제, 항문 조절이 질병들을 치유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자세이기도 하지요. 우리 이 바타코나 아사나 나비 자세가. 그래서 이 나비 자세를 제가 보강해 보자면 소화력,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전립선이나 콩팥, 요로가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하지 정맥류가 예방되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계 건강이 굉장히 증진돼요. 근데 가슴이 열리고요. 그리고 피로가 풀리고 두통 완화에도 참 좋은 자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두통 완화에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이 나비 자세를 할 때 내 몸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굉장히 예민해졌던 감각들이 차분하게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우리 갱년기에 막 그런 감정 기폭을, 불안한 것을 좀 완화시켜 주게 되고요. 스트레스 당연히 감소되는 자세고요. 이 나비코나 바타코나 아사나 나비 자세를 피해야 될 분들은 무릎이나 서해부가 부상이 있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서해부 아프신 분들은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좀 있는 분들은 조금 다리를 좀 더 많이 다이아몬드 자세로 해서 자세를 많이 깊이 하지 않은 상태로 해주시면은 치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비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들이마시고 후 정리 내쉬시고요. 자, 다리를 벌려줬으니까 살짝 무릎을 껴안아 주셔서 안정을 취해 주십시오. 모아 주십시오. 고관절을. 이렇게 잠깐 다리를 모으고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그래야 다음 자세를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요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인 요가는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자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쥐 자세 하실 건데요.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십시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벌려내시고요. 중요한 건 발가락이 몸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점점 내려가시고요. 처음에 갑자기 내려가면 또 우리 서해부 쪽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쪽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엔 이렇게 스핑크스 자세로
점점 있다가 점점 깊이 내려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힘들어도 5분 이상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풀어내십시오. 너무 갑자기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요만큼 했다가 또 팔을 요만큼 내밀었다가 또 팔을 이만큼 내밀고 완전하게 이마가 바닥 닿기까지 천천히 신간이 충분하니까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또 그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가슴 가운데 쪽에 앞쪽에 뭐 쿠션 같은 거 넣고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골반 정렬이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고관절 정렬이 허리 정렬까지 맞추게 되고요. 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유지 박쥐 자세 갑니다. 고! 자, 자세 유지하시면서 우리 박쥐 자세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또 얘기 들어보십시오. 우리 박쥐 자세는 등, 허리 문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에 관한 모든 통증을 관장하는 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예방되고 치유됩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우리 이 박쥐 자세가 좌골신경통 예방에 굉장히 치유된다는 거, 근본적인 허리를 치유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장기관 통증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장기관은 통증을 경감시켜 주고요. 직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건강 출혈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그 다음에 식도가 완전히 깨끗해진대요. 이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신체의 지방을 분해하도록 돕는데요.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은 자세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몸통을 단단하게 하여 몸 전체로 가볍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임신 전에 이 자세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저의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체적 효능. 허리가 강화됩니다. 척추가 늘어납니다. 신전됩니다. 척추가. 그 다음에 오금줄, 종아리, 넓적다리 안쪽이 스트레칭 돼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 생식기계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거고, 그 다음 간, 콩팥, 혈액순환이 증진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컨스에서 박쥐 자세가 제일 시간이 아마 길거리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경계가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불안감, 가벼운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갱년기에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자세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다리 벌어지는 한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혈압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를 좀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요. 아까 처음 했던 스핑크스 자세나 턱을 개고 있는 자세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부상전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허리가 좋아지실 때까지. 그 다음에 서해부나 오금줄을 부상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몸이 좋아지실 때까지 당분간 하시면 안 되겠지요. 욕심내지 않는 게 바로 요가입니다. 자세 유지하시고요. 편안히 호흡해내시면서 박쥐 자세.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 한 손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빨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올라오시고 손을 뒤로 가져갑니다.
손을 몸 뒤로 가져가셔서요. 체중 이동을 전체를 손 쪽으로 가져갑니다. 체중 이동하시고 상태로 탈탈탈탈 다리 덜면서 돌아옵니다. 일자로 모아줍니다.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절대로 고관절 무리 가면 안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다리 접어서 대퇴 해연부 앞쪽에 이렇게 옆에 두십시오. 접어서 두시고요. 그 상태로 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스핑크스 자세, 스핑크스 자세로 유지하실 거예요. 무리하게 앞으로 막 손을 쭉 뻗어서 손을 막 한쪽 더 많이 상체를 앞으로 뽑아낸다든지 이런 자세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이마가 종아리 무릎이나 닿도록 편안히 하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발가락이 내 몸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하십시오. 유지하시면서 이 효능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자는 시르샤 아사나 자세 굉장히 우리 비뇨기계 질환의 탁월하게 효과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이 안 좋아지면은요, 약해진 몸에 혈액이 묽어지면서 허리 주위 통증이 생긴대요.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중장년에는 사실 커피를 좀 많이 안 마시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더 이제 소변을 가뜩이나 온 현상을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 수가 있고요. 남녀 모두에게. 그래서 커피는 사실 중장년에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이 당뇨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세들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췌장 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우리 또 굉장히 또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자세는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탁월하게 좋고요. 여성분들은 저 발라를 세워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발라를 세워서 하게 되면 발뒤꿈치가 여성분들의 경락을 자극을 해서 그 근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기혈이 뚫려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일단 전립선 비대증도 상당히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자세이기도 하지요. 이제 자세히 정리하고 올라옵니다. 또 반대다리 한 다리 접은 정굴 자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다리 펴내시고요. 오른다리 접어서 허벅지 안쪽에 깊이 회음부 앞쪽까지 두시고요. 허리 펴셨다가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가셔서 스핑크스 자세, 몸을 더 옹그랗게 하십시오. 이마가 무릎, 자세 유지. 자, 이제 그래서 신체적 효능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가슴과 허파가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1번으로 가슴하고 허파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오금질, 허리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 갱년기 증후군 상당히 완화된다. 도움됩니다. 갱년기 증후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화력이 좋아져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소화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화력을 증진시켜주고요. 간, 콩팥, 그 다음에 창자,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 완화가 되고, 두통이 우리 갱년기 잦은 두통이 있습니다.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은근히 이런 두통 완화에 상당히 좋고요. 허리가 강화되는 건 기본이고요. 자, 신경계가 안정되고요. 그럼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감소되고 불안감이나 감정 기폭이 심한 가벼운 우울증에 우리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저혈압자들은 이렇게 완전히 하지 마시고요. 턱을 괴고 반만 하시는 걸로 자세를 취하시면 좋고요.
무릎 부상자나 천식환자는 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부상자들은 무릎이 좋아질 때까지 잠시 너무 많이 피지 말고요.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자 본자세 하시면 가슴이 눌려서 힘듭니다. 숨쉬기 힘드니까 천식 있으신 분들은 금물하시고요. 금지하시고요. 자, 이제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 한 손 천천히 올라옵니다. 다리 펴내시고요. 이번에는 런지 자세 갈 거예요. 런지 자세. 앞다리 90도. 가슴과 이 어깨 겨드랑이 안쪽에 앞무릎 부위 잘 끼워지도록 하시고요. 뒷다리 쭉 많이 펴내셔서 뒷다리 발바닥 일자인 거 유지하시면서 그냥 이 상태로 계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계시면 되는데 점점 릴렉스 될수록 뒤쪽 고관절 늘어나는 거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체중 이동, 무릎 앞쪽 발바닥 앞쪽에 있는 거 느끼시면서 무릎과 앞에 접은 다리 발바닥 두 양쪽이 체중 이동 균일하게 하시고요. 그냥 이 상태로 편안히 계시면 되고요. 좀 더 편안히 신전되게 릴렉스 되면 살짝 체중 이동을 좀 더 앞으로 해서 앞다리가 약간 앞으로 신전되면서 고관절을 더 펴내도록 노력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또 런지 자세 유지. 자, 우리 런지 자세 굉장히 우리 장요근 허리 통증 너무너무 굉장히 항상 제가 맨날 런지 강조하잖아요. 그 장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우리 효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 활이 좋아지고요. 발목, 무릎, 넓적다리가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엉덩 부위와 어깨가 스트레칭 되고요. 가슴이 열리고요. 소화가 촉진됩니다. 그 다음에 이 런지 자세가 근지구력이 향상돼요. 상당히 사람이 근력이 생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해야 돼요. 뭐냐? 좌골신경통 증세가 완화됩니다. 우리 중년에는 디스크가 납작해지기 때문에 탄성이 이렇기 때문에 누구나 좌골신경통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꼭 아래로 다리 대퇴급까지 신경이 불편해야만 그게 좌골신경통이 아니고요. 엉치 주변이 불편해도 그것도 좌골신경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치유 동작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런지 자세는요,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의지력이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기능이 활성화돼서 우리 갱년기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 뭐 조금 불안한 증세 같은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런지 자세 피해야 되실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세는 그냥 변형 자세라서 목 부상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 자세는 목이 안 좋은 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런지 자세 우리 번쩍 손을 위로 드는 자세, 런지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는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릎 부상자, 이 자세는 저 앞쪽 무릎과 바닥에 닿은 편다리 바닥에 닿은 무릎에 상당히 강화도 시키면서 굉장히 힘들게 버티는 자세이기 때문에 무릎이 부상 입으신 분들은 좀 무릎이 좋아질 때까지 런지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부렸던 다리 쭉 펴내시고요. 그 상태로 이마
종아리 닫기 쭉 펴내십시오. 앞에 다리에 조금 힘든 무리가 갔죠. 자, 이번엔 반대 다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다리로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사이와 가슴 사이에 무릎을 끼우시고요. 90도로 잘 끼우시고요. 뒷다리 쭉 최대한 길게 펴내십시오. 그 상태로 호흡 고요히 하시면서 유지하시고요. 이때 손목이 터널 주근이 있거나 방아쇠 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좀 균일하게 양손으로 잘 짚어내시면서 함께 손바닥과 터널 증후군 쪽 손목도 스트레칭 해내십시오. 균일하게 그 힘을 은근히 지어내시면 손까지 지변까지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 호흡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몸이 잘 신전된다 싶으실 때 살짝 앞에 좁은 다리를 좀 더 앞으로 체중 이동을 해서 뒷다리를 더 많이 펴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자, 런지 자세 유지. 자, 이제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접은 다리 쭉 펴내시고요. 쭉 펴내십시오. 얼굴 종아리 닫기 충분히 펴내십시오. 앞쪽에 상당히 많은 힘든 다리를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해서 풀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비둘기 자세 할 거예요. 다리 앞으로 내셔서 자, 한 다리 접고 뒷다리 쭉 펴내시고요. 처음부터 내려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리를 기역자로 앞을 하셔서 고관절 정렬을 잘 시키신 다음에 뒷다리 발바닥 일자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자리를 잘 편다리를 잘 확인하고 있나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는 저쪽에 접은 다리 닿게 앉는다고 살짝 고관절이 틀어지는데요. 자, 내려가서 중요합니다. 내려가서 이 양쪽 골반이 접은 다리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이 편다리가 골반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돼요. 양쪽이 다. 중요한 건
양쪽을 다 균일하게 각 그 선상에 균형 있게 골반이 어디는 내려가고 엉덩이가 어디는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시면서 쭉 비둘기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거는요, 내가 골반을 많이 저쪽에 접은 다리 골반을 많이 바닥에 눌러내겠다 이거보다는 앞쪽에 대퇴사도 앞쪽에 눌려짐 그 상태를 느껴보시고요. 또 계속 하고 있으면은 약간 저림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저림감을 좀 참아내 보십시오. 자,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 양쪽 엉덩이가 라인이 같도록 어느 한쪽만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지그시 편안히 호흡하십시오. 비둘기 자세 유지. 자, 자세 풀고요. 천천히 한 손 한 손 올라오시고요. 반대 다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다리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저렇게 기역자 라인, 니은자 라인으로 한번 발을 일자로 맞춰 보시고요. 그 상태로 또 유지해 봅니다. 쭉 한번 펴내 봅니다. 이쪽 뒤쪽에 엉덩이 아래쪽이 편다리 닿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편다리는 쭉 한번 또 쭉 고관절을 전체를 펴내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이 상태로 자세 정렬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렬됐다 싶으실 때 내려가시는 거고요. 내려가셔서 가로 손을 쭉 뻗어 계셔도 되고요. 저처럼 저렇게 손을 약간 탑을 쌓아서 약간 자세가 안정될 때까지 잠깐 계셔도 됩니다. 자, 이때 제가 뭐라 그랬죠? 중요한 게 양쪽 엉덩이 라인이 같도록 노력하라 했습니다. 뒤쪽 좁은 다리 엉덩이가 바닥에 많이 닿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양쪽 엉덩이가 균일하게 맞춰지도록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시면서요. 이때 다리 양쪽 다리 다 양쪽 다 고관절이 살짝 바닥에서 떠 있습니다. 그냥 어디 한 군데 붙여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균형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로 또 반대쪽 비둘기 자세 유지. 자, 비둘기 자세 하시면서 또 얘기 들어보십시오.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나, 아사나의 이 자세는 원래는 뒷다리를 들어서 머리가 뒤로 가게 어깨 회전을 시켜서 닿게 하는 자세인데요. 이거는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 기초 자세지만 상당히 효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이 그 비둘기 자세는요,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관절이 엉덩이가 굽힌 근이 있거든요. 그 근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넓적다리
가슴, 어깨가 열리게 돼요. 그 다음에 복강과 허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계와 생식기계 자극이 돼서 활성화되겠지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권유하는 자세고요. 갱년기 증후군이 상당히 완화되는 자세로 또 음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샘, 북각삼샘, 부신, 피질 호르몬 이런 곳에 원활한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호르몬에 상당히. 그래서 비둘기 자세는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가장 그 스트레칭 자세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에서도 보면 운동 나가서 보면 많이들 하고 계셔서 건강관리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비둘기 자세로. 그 다음에 이 저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권합니다. 저혈압 있으신 분들 이 비둘기 자세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불임증 있는 여성들한테도 좋고요. 그 다음에 통증 치료에도 도움이 돼서요. 우리 갱년기, 중장년 갱년기, 은근한 머리가 맑지 않은 통증, 혈압도 괜찮은데 이 통증 완화시켜 되니까 주니까요. 이 비둘기 자세 많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의 활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완화되는 거죠. 우리 스트레스로 갱년기에 그 성격이 감정 기복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스려 주고요. 그러므로 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비둘기 자세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올라옵니다. 신경 쓰시면서 하셨죠? 어디 한쪽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잠깐 무릎 꿇어 앉으셔서 정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다리 펴고 막대 자세로 앉겠습니다. 막대 자세로 앉으셔서 정굴 자세 하실 거예요. 자, 엉덩이,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잘 닿도록 살짝 움직여서 균일하게 체중 바닥 받치시고요. 이번엔 팔꿈치를 무릎 쪽에서 한번 구부려 보십시오. 네, 이렇게 스핑크스 자세. 이 상태로 많이 뽑아내는 게 아니라 등을 동그랗게 굴려내는 거예요. 동그랗게 굴려내면서 이마가 무릎이나 종아리 앞쪽에 닿도록 동그랗게 등을 동그랗게 새우등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힘들지 않게, 힘들게 막 앞으로 많이 쭉쭉 펴내는 거 아니고 이렇게 툭 힘을 빼시고 호흡하십시오. 뒤 전체가 우리 중장년 나이에 안 좋은 뒤쪽에 척추 질환이나 하체로 내려가는 관절들이 신전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편안히 호흡하십시오. 자세 유지. 아참, 그 허리에 그 앞쪽으로 약간 좀 전반 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동글리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그냥 허리를 좀 펴내고 계시면 됩니다. 저처럼 저렇게 많이 동그랗게 새우등 안 하시고요. 그냥 무난히 계시면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세 유지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자세는 굉장히 폐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기의 간, 비장, 폐, 신장 이 모두의 혈액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이 바로 우리 복부장기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혈액이 신선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장기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들이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 신경계에도 안정을 주기 때문에 모든 우리 몸 건강에 좋은 자세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포함한 몸 전체를 정화시켜 주고요. 신체를 과도하게 지방이 없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자세로 또 많이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 편안히 하십시오. 생리통, 갱년기 증후군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척추 햄스트링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고요. 소화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불임증, 축농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축농증 아하하하 좋아라. 그 다음에 피로와 불면증에 좋은 자세예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잠자기 전에 이 자세를 좀 하고 주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믿어봅니다. 신경계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허리 부상자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앉은 정굴 자세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올라오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화복부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힘든 자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몸의 보약 동작이고요. 이번엔 소머리 자세. 다리 이렇게 올려보시고요. 엉덩이 균형 밸런스 잘 맞추시고요. 엉덩이 그 다리가 잘 꽉지가 안 까지는 분들은 저처럼 저렇게 한번 엉덩이 덜썩 드러났다 앉으면 잘 꽈집니다, 다리가. 자, 저 상태로 양팔을 잡고 내려가서 지그시 상체로 허벅지 눌러 보셨다가요. 이만하면 내가 이제 그 자세가 다리 꼬은 자세가 안전하게 나왔다 싶을 때요. 손을 앞에다 놓고 그대로 툭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 당기시고요. 이쪽에 꼰다리 쪽이 다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쪽 손을 바로 그 발 앞에 발목 앞에 두시고요. 다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서 계속 무릎을 바라보시고요. 아까는 등 전체를 척추 전체를 동그랗게 세우등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자세는 등 쪽을 견갑 쪽을 살짝 경추 쪽하고 등구 이렇게 훅을 정굴시키는 그런 자세지요. 이 자세가 내가 힘들 것 같지만 해보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스 너무 시원해 이 자세 좋아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태로 또 우리 반소머리 자세 변형 동작 유지합니다. 자, 또 우리 수모리 자세 유지하시면서 변형 수모리 자세 유지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무릎, 발목, 어깨 관절이 열린다고 합니다. 손을 이렇게 위로 들어서 뒤로 가서 잡으면 어깨 관절이 열리고요. 지금은 변형 자세니까요. 일단 발목과 무릎에 좋은 자세죠. 그 다음에 넓적다리, 가슴, 팔이 스트레칭 되고요. 등 전체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 근육과 허리에 탄력이 생기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가벼운 우울증, 불안감이 완화돼서 우리 갱년기 있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소머리 자세에 권하는 자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실 분들은 어깨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손을 뒤로 잡는 거 있잖아요. 어깨 부상자나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어깨가 빠지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발목이나 무릎이나 엉덩 부위에 이제 그 부상을 입으셨을 땐 잠시 이 자세를 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세 푸시고요. 반대 다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다리 안에 왼다리 위쪽으로 꽉 올리고요. 살짝 뻗으면 이렇게 엉덩이 달싹 들어서 한번 내려가시면 다리가 잘 꼬아집니다. 자, 엉덩이가 양쪽 균일하게 맞았다 싶을 때 내려가셔서 일단 소머리 자세를 취하셨다가 허벅지를 살짝 눌러내서 꼬은 다리가 더 자세가 잘 나오도록 하신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펴내고요. 살짝 등만 구부려서 이때도 엉덩이가 뜨지 않게 신경 쓰셔야 되고요. 무릎을 바라봅니다. 호흡 고요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하시면서 자, 소머리 변형 자세 유지. 이 자세를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약간 이렇게 다리 꼬고 앉는 자세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많이 꼬는 쪽은 그쪽 고관절이 불편감이 없을 것이고요. 내가 잘 꼬지 않는 쪽을 올렸을 때는 그쪽 고관절이 굉장히 조금 약간 자극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곳에 내가 문제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일상에서, 생활에서.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지그시 그 고관절 쪽에 느낌 있는 곳에 집중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그곳에 사과하세요.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불량적인 자세로
우리가 안 좋은 자세로 많이 고관절을 틀어지게 비틀어지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소머리 자세 했을 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가 다 이렇게 저도 저게 완전히 포개지지 않아요. 저도 불량이라 그래요. 이게 고관절들이 불량이라 그런 거거든요. 자세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잘 포개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골반 정렬도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자, 호흡하십시오. 편안히 호흡하세요. 자, 이제 그만 자세를 푸시고요. 고개부터 올리고 한 다리 한 다리 풀어내시고요. 살짝 무릎을 껴안고 상체를 일자로 세워서 잠깐만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항상 요즘 많이 우리 갱년기 우리 밴드님이나 저기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회원님들도. 자, 이번에 하완 자세 말라아사나. 이 자세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약간 다리를 벌려서 합니다. 원래는 다리를 많이 붙여서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중장년엔 고혈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은 하시지 말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다리 항상 뭐 특별한 설명 없습니다. 이렇게 앉으셔서 합장을 하시고 이번에는 좀 깊이 들어가는 합장 자세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합장 자세고요. 발목을 잡고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는 자세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번에는 척추를 펴내는 게 아니라 척추를 동그랗게 굴린 깊이 들어간 합장 자세고요. 여전히 양팔은 자꾸 안쪽으로 오려고 하는 양쪽 허벅지 다리를 벌려내고 단단히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유지하시고요. 호흡 너무 거칠게 하지 마시고 편안히 하세요. 자세 취하시면서 제가 또 말하는 이 하완 자세 말라아사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일단 소화기계 혈액순환이 굉장히 향상되고 증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열리게 되고요. 엉덩 부위가.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 많이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좌골신경통 때문입니다. 우리 생리통이나 무슨 변비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 중장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걸 많이 시키는 이유는 바로 좌골신경통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활과 발목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변비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세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년에 또 조금 약간 변비가 굉장히 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하완 자세 상당히 갱년기 우리 중장년에 상당히 중요한 자세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것이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요. 자세를 취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경우, 주의해야 될 경우는 발목이나 무릎 부상자는 좀 당분간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약간 몸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권하고요. 고혈압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간격을 지금처럼 발 간격을 좀 벌려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호흡해 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갱년기에 깜빡깜빡하는 정신, 자꾸 담아가 왔다 갔다 하는 정신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유지, 호흡하세요. 이제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먼저 들고 상체 세우고요. 손 받아찍고 살짝 체중 손 쪽으로 옮겨서 일어나서 앉으셔서 잠깐만 무릎 꿇고 앉으셨다가 이제 똑바로 바닥에 누우실 거예요. 누우셔서 양팔을 겨드랑이 쪽으로 벌려서 당기는
그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을 잡아야 되는데 원래는 용천문을 잡거나 발라를 잡고 몸쪽 겨드랑이 쪽으로 다리를 구부려서 당겨 내리는 건데요. 저는 엄지발을 잡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발라를 잡거나 이게 용천문을 잡으면 자꾸 제가 미끄러지고 놓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 발라를 잡고 하는 자세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더 단단하게 잡아 당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원래 조금 변형시켜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당겨서 합니다. 지그시 천천히 호흡하고 내리시면서, 원래 유연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겨드랑이 안쪽까지 엉덩이가 뜨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엉덩이가 뜨게 되면 제가 저 다리를 제 겨드랑이 위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허리가 뜨게 돼서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척추 정렬이거든요. 이 자세시. 그래서 저는 많이 무리해서 당기지 않고 제가 엉덩이가 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저렇게 유지를 하면서 호흡하면서 점점 고관절을 이렇게 다리를 몸 쪽으로 당기도록, 바닥 쪽으로 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해서 겨드랑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들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자세, 누운 개구리 자세만 하고 계셔도 상당히 좋은 자세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일단은 하체에 상당히 좋은 자세로 많이 유명하고요. 자골신경통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하체 혈액순환을 상당히 원활하게 굉장히 도와주는 자세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자세입니다. 자세 유지하시면서 호흡 편안히 해내시고요. 조금 더 되시면 좀 더 다리를 90도로 이렇게 한번 당겨 보십시오. 저는 저 자세가 편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90도로 당겨 올리시면 고관절이 더 다리가 몸 바닥 쪽으로 내려가지면서 더 여러분 고관절이 더 열리게 될 거고요. 엉덩이가 또 열리게, 영동 부위가 열리게 될 겁니다. 자골신경통에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유지하세요. 엄지방 고리분거 풀어내시면서 자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다리 접으셔서요. 오른다리 접어서 허벅지 위 무릎 앞쪽에 올리시고요. 그 안쪽 종아리 앞쪽으로 손을 가운데로 놓으셔서 양손을 까짓 것이고요. 자, 우리 이 자세 기억하시죠? 자, 고개를 들지 않고요. 골반이 뜨지 않게 노력하시면서 접은 다리 고관절을 더 디테일하게 또 우리 다스리는 스트레칭하는 그런 건인대 자세입니다. 이 상태로 호흡하시면서 유지, 호흡하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더 자세를 당겨 무릎을 더 끌어당기면 반대쪽 접은 다리 쪽 고관절이 더 확실하게 더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지. 제가 인요가를 해보니까 인요가 원 스컨스에는 이렇게 골반 교정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갱년기 중장년 자세 교정하는 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세도 당연히 골반 교정을 하는 자세잖아요.
그러면서 뭐 척추 어깨가 스트레칭 되고 소화력이 좋아지는 자세고요. 복부장기 이런 데가 다 마사지 되고요.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엉덩 부위가 상당히 크게 열리게 되고요. 또 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거, 해소되는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되실 분들이 있어요. 탈장 있는 분들이나 탈장 경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부상이 있는 분들은 이 자세가 조금 무릎이 통증이 더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우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평상시에 스트레칭 삼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하면 내가 이 자세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좋구나 라고 알고 하면 훨씬 더 운동이 재밌고요. 스트레칭도 재밌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하시면서 호흡을 내쉴 때마다 천천히 이쪽 올린다리 쪽에 이쪽에 고관절 엉덩이 뒤쪽이 굉장히 많은 이완근을 이완시키는 그런 이상근인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이상근을 굉장히 회전 시킵니다. 자, 이제 자세 푸시고요. 반대 다리. 왼다리를 무릎 앞쪽에 허벅지 상부 쪽에 두시고요. 자, 살짝 머리 들어서 앞종아리 쪽으로 가운데로 왼손 두시고 깍지 써서 종아리 잡아내시면서 호흡하시면서 지그시 당겨 오십시오. 주의할 점,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평평하게 이쪽에 팔들도 어깨 쪽이 견갑 쪽이 뜨지 않도록 바닥에 잘 붙어 있도록 하면서 계속 호흡하고 내쉬면서 끌어당기는 자세입니다. 호흡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집중하시고 호흡하실수록에 당겨올수록에 접은 다리 쪽에 고관절이 확장됩니다. 교정됩니다. 유지 자세. 참, 이 자세가 아프신 분들 있어요. 왜냐면 고관절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고 불량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두 무릎을 몸쪽으로 당겨내는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 엉덩이와 척추 쪽을 펴 나가다 보면 또 그런 고관절이 많이 틀어진 분들도 다 자세가 교정되는 날이 오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몸쪽으로 양 무릎을 다리를 접고 당기는 자세를 하도록 해보고요. 엉덩이가 뜨지 않게 많이 조심하시고요. 고개를 들어 올려서 서로 닿게 하는 자세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깨, 견갑 바닥에서 뜨지 않게 하시고요. 당연히 엉덩 부위가 떠도 안 됩니다. 이 상태로 호흡하시면서 점점 몸쪽으로 당기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이제 자리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리 푸시고요. 고관절을 많이 확장했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천천히 풀어내시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누워서 척추 비틀기 자세를 할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양옆으로 척추 비틀기를 할 건데요. 다리를 펴서 척추 비틀기 하면 우리 중장년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서 다리를 구부려서 하는 자타라, 파리바르타나 아사나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양팔을 착 벌리시고요. 다리를 무릎 90도로 접어서 옆에 가서 천천히 내려놓도록 합니다. 닿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쪽에 고개를 돌린 반대쪽에 이쪽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두 다리를 붙이고 있고 힘드신 분들은 약간 좀 한 다리를 펴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튼 무릎이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 약간 자세가 흔들리면서 척추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한 다리 펴고 그 접힌 다리 무릎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 손으로 하시고
호흡 유지하세요. 자, 자세 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일단 뭐 당연히 누워서 하기 때문에 부상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척추 강화를 할 수 있는 자세고요. 척추와 어깨가 스트레칭 되고요. 소화력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가 고와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허리가 강화되지요. 그리고 허리 통증, 목 통증, 자골신경통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 부위하고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자세 하면 상당히 시원하잖아요. 바로 느끼실 거고요. 뭐 스트레스 해소가 해소되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나 가벼운 우울증으로 갱년기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피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변형한 자세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다리 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다리만 접고. 그 다음에 설사나 두통이 있거나 하시면 안 돼요. 설사나 두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생리기간에도 이 자세 비트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형 자세로 해서 좀 쉽게 풀어낸 자세로 척추를 비틀기 하시는 게 권해드립니다. 자, 호흡 편안히 하셨죠? 무리하지 마시고 호흡 고요하시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세 푸시고요. 자, 반대쪽 갑니다. 다리 90도로 올리셨다가 그 상태로 트위스트 바닥에 그 상태로 내려오시고요. 내쉬면서 고개는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이 상태로 편안히 호흡해내십시오. 호흡을 너무 거칠게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게 저쪽에 반대쪽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저처럼 완벽하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게 어깨가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시면서 천천히 시간을 타이밍 몇 분을 갔기 때문에 천천히 호흡하시고 긴장을 풀어내다 보면 이 다리도 바닥에 닿게 되실 거예요. 안 닿는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편안히 호흡하시면서 유지. 자, 저쪽에 비틀어진 저쪽에 반대쪽에 왼쪽에 어깨가 뜨지 않게 노력하고 계시지요. 천천히 호흡하다 보면은 떴던 다리도 다 내려가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너무 거칠게 쉬시면 안 돼요. 그냥 고요히 무난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편안히 쉬어내십니다. 거칠지 않게 호흡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고혈압이나 저혈압, 설사, 두통, 뭐 생리기간 이런 분들은 좀 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신 분들 한 다리를 펴서 트위스트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먼저 돌아오고요. 하체 정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쟁기 자세 할 거예요. 그대로 누워 계시고요. 쟁기 자세에 넘어갈 건데 허리 정렬하시고요. 등 전체 바닥에 잘 붙여내시고요. 뻥 차서 뒤로 허리에 손 얹어 봅니다.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허리에 손 얹고 계세요. 저처럼 바닥에 손 저렇게 안 내리셔도 돼요. 한라하사나 쟁기 자세. 자세가 되셨으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몸쪽으로 가지고 와 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하자치면은 손이 저 앞으로 나가 발을 잡고 몸쪽으로 당기면 굉장히 더 깊이 목 아래까지 다리가 들어와주고 얼굴이 쏙 들어가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 되는 분들이 우리 더 많기 때문에 쟁기 자세가 우리 중장년에는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저렇게 손 얹고 있는 게 힘드신 분들은 손을 좀 앞으로 갖고 오셔서 무릎 쪽으로 손을 가져가서 껴안고 계셔도 되고요. 요것도 힘들다 하신 분들은 일단은 저 다리로 무릎으로 얼굴을 꽉 살짝 누르세요. 그러면 흔들림 없이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손을 허리 쪽을 잘 받치고 계시면 됩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완벽한 이 쟁기 자세 한라아사나 그 얼굴까지 달팽이 자세를 완벽한 자세를 제가 다음에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자세는 달팽이 자세가 약간 반만 된 자세인데요. 그래도 몸에 좋기 때문에 이 우리 인유가에 있는 거겠지요. 자, 설명드릴게요. 효능. 당연히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굉장히 숨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숨을 고요히 쉬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걸 참아내셔야 됩니다. 자, 갑상샘과 부갑상샘이 자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스트레칭 당연히 되고요. 척추 강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세가 또 그렇게 또 우리 갱년기 불면증에 좋다고 합니다. 불면증 환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갱년기 증후군 완화 여러 가지 증상이 완화하는데 우리 쟁기 자세가 좋고요. 특히 이렇게 변형 자세로 달팽이 자세로 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가벼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불안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여성들은 이 자세를 좀 생리기간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은 생리기간에 피해 주는 게 좋지요. 그 다음에 눈병이 있거나 이런 눈에 열이 나거나 이러면 당연히 하시지 않는 게 좋겠지요. 그 다음에 목 부상자들도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목이 좋아질 때까지는 하지 않는 걸 권하고요. 또 천식자들도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당연히 임신부들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약간 좀 변형을 하셔서 쉽게 이렇게 완벽하게 다리를 달팽이로 구부리지 말고요. 살짝 그냥 편한 쟁기 자세로 하고 계신 것을 권해드려 봅니다. 호흡 유지하세요. 자, 이제 달팽이 자세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복부 힘 빼지 마시고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리 펴내시고 바닥에 닿기.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지개를 펼 건데요. 우리 누워서 하는 찬드라 할 거예요. 왼다리는 오른다리 위로 해서 깍지 끼시고요. 몸을 살짝 옆으로 당기시면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당겨내시면 허리를 옆으로 살짝 접은 찬드라 자세가 됩니다. 자, 우리 편안히 호흡하십시오. 유지. 옆을 늘려내는 자세는 상당히 이제 우리 그 다이어트 옆구리 살 줄이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장력은 우리 허리 신전되고요. 옆구리 전체를 늘려내기 때문에 당연히 척추에 좋은 자세로 굉장히 유명한 스트레칭 자세인데 이 자세를 누워서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골반이 틀어짐 없이 할 수 있는 자세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제 반대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로 올려서 깍지를 끼시고요. 그 상태로 반대쪽으로 몸을 접어봅니다. 누워서 찬드를 하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습니다. 서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 어느 쪽 한쪽이 골반 같은 것이 뜨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이나 어깨 쪽이나 뜨지 않도록 잘 신경 쓰시면서 반달로 내 몸을 옆반달로 예쁘게 옆을 잘 늘려내도록 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손으로 오른손은 목을 당기고 있지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반달 자세입니다. 자, 그 상태로 스트레칭 해냅니다. 유지. 자, 이제 자세 풀도록 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시고요. 다리도 풀고 손도 풀고 내려가셔서 편안히 휴식 취하십시오. 통장 자세로 편안히 호흡하시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이라는 거는 이걸 지금 제가 시간을 짧게 잡아서 그렇지 진짜 제가 이거 5분 7분씩 가면은 2시간이 걸리는 베이직 스컨스예요. 정말 참을인자를 가슴에 새기는 인요가죠.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자세들로 꾸며져 있어서 우리 중장년에 꼭 필요한 자세라 제가 요즘 인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한 하루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갱이였습니다.